안녕하세요. 식용곤충 질병관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손용철 팀장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질병의 정의, 그리고 질병의 원인, 특징 및 감염 경로, 질병의 종류 및 병증, 질병의 예방 순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곤충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 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로부터 잘못 벗어난 것으로 생체가 내적 또는 외적 손상에 반응하여 항상성을 잃게 된 상태를 우리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든지 암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은 내적 또는 외적 손상에 의해서 항상성을 잃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곤충 질병의 원인은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라는 것은 곤충 사육에 적절하지 않은 온도라든지 습도, 영양적인 요인, 그리고 곤충의 외상으로부터 곤충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생물적 요인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응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곤충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비생물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요 생물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찰을 하고 또 곤충들을 적절한 사육 환경에 사육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곤충 질병에 걸리면 우리 곤충 질병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대부분 어린 유충 시기에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곤충은 변태 과정을 거치는데 번데기가 돼서 성충으로 우화하기 전 이 과정을 우리는 유충시기라고 하죠. 자, 이 어린 유충시기에 대부분이 감염이 되고요. 우리가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데에서는 좁은 공간에 개체들을 사육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쉽습니다. 그리고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육을 큰 용기에다가 사육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작은 용기에서 곤충을 사육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먹이를 나눠 먹고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사육하기가 힘드시고 번거로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꼭 작은 용기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면역 체계가 없어서 한번 병에 감염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균들이 침입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균이 구강으로 침투를 많이 하는데, 구강으로 침투하는 병원균들은 첫 번째 바이러스, 세균, 미포자층, 선충 이러한 것들이 구강으로 감염이 되고요. 표피에 감염이 되는 것은 이제 곰팡이 종류죠. 푸른 곰팡이라든지 흰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러한 곰팡이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문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문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 기문은 이제 곤충이 호흡을 하는 호흡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기관으로 곰팡이나 선충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배설기관으로 선충이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식용곤충 중에 흔히 발병하는 그러한 병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감염 곤충에 파랗게
곰팡이가 생긴다고 해서 녹광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녹광병이 발생 원인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衛生적인 톱밥과 고온 다습한 사육 환경입니다. 섭씨 26도 이상이고 습도 55% 이상은 곤충이 질병에 잘 걸리는 환경이지만 또 곤충이 가장 사육 적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온도나 습도 조건보다는 톱밥이 위생 상태, 이것이 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감염 후 8일쯤 유충 표피에 검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검은 반점이 나타나고 다음에 죽은 후에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고 다음 말기에는 파란색으로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 녹광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충 2령차부터 3령, 종령 유충 때까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부적절하면 2령 때에도 발병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깨끗한 톱밥으로 갈아주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한데 우리가 개체 사육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린 곤충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폐기 처리해 주세요. 그거 한 통에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kg를 살리려고 그 사육하는 500kg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곰팡이병인 백광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녹광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백광병도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 그래서 원인이나 증상은 거의 대동상이한데 백광병은 죽고 난 다음에 파랗게 진전이 안 되고 그대로 흰색으로 굳어서 죽습니다. 자, 특징은 병원력이 가장 강하다. 아까 내 녹광병은 잠복 기간이 가장 길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있고 요것도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감염 초기에 깨끗한 톱밥으로 갈아주고 온습도를 적정히 맞춰줘서 감염 유충이 병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끔 그렇게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하시고 또 소독하시고 해서 다른 유충에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바이러스병인 오리테스 누디 바이러스입니다. 2011년도에 장수풍뎅이 농가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야생 장수풍뎅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은 감염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 농가에서 주의해야 될 그러한 병이 바로 오리테스 누디 바이러스입니다. 2011년도부터 장수풍뎅이 농가에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원인균은 남방 장수풍뎅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염된 먹이를 같이 나누어 먹고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감염 초기에 피부가 우윳빛깔을 띠고 하복부가 팽만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가 되면 팽윤한 복부가 말랑말랑해지고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내부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몸 색깔은 암갈색을 나타납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감염 초기고요. 중기, 말기 사진입니다. 그래서 말기에 죽을 때에는 감염 중기 정도 되면 그 배지 위로 올라옵니다. 배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가 죽고 나중에 이렇게 감염 말기에 검게 변하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염 후 특징은 감염 후 치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먹이 먹여서 키워놨는데 우화를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다 죽고 없어요. 그죠? 농가에서는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08년도에 동호회에서 유충을 수입으로 해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여기에. 그러면서 유충을 관리를 잘못해서 바깥으로 야생으로 나온 장수풍뎅이가 감염을 시켜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름병입니다. 이건 바이러스병이네요. 바이러스. 치료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원인은 똑같습니다. 오염된 먹이를 섭취한 경우 질병이 발생을 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또 증상은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화되며 유충의 몸이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죽게 된다. 자, 그래서 특징은 감염 말기 바이러스로 가득 찬 충태가 터져서 체액이 흘러나와서 톱밥을 감염시키고 이 감염된 톱밥을 다른 개체가 섭식을 해서 또 연쇄적으로 감염이 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개체가 발견되면 폐기하고 사육통과 기구를 소독액으로 깨끗이 소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